역할을. 자, 뭐 과목 설명을 뭐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저도 오늘 우리 딸 입학식에 갔다 왔는데 어 그 서로 막 자기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기는 했습니다만 자기소개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이 석사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포로 있는지 학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분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월등하게 경험이 많은 분야가 있지만 또 어떤 과목에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학부처럼 중간에다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너무 이제 앞서가시는 분들 또는 약간 뒤처지는 분들 특히 이 과목에서 이제 제가 어디다가 중간을 놔야 될지를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그게 이제 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인트로 시간이 처음에 뭐 한 30분, 40분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이 어떤 의미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을 저희가 약간의 요거에 그 선수 과목 같은 거를 최근에 이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24학번 분들은 그거를 조금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걸 배웠는지도 제가 알아야 그 다음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약간 리뷰를 해야 되는지도 좀 설정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후반부에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신 분 중에 김 S 분은 어, 그 성함이 김 씨가 많아가지고요. 김두한 씨인가요? 김경호 씨인가요? 네, 음소거 해제 요청하면 되죠. 네, 김두한입니다. 김두한 씨, 그 S라서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D라도 조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출석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름 부분으로밖에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 소개를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1학년을 좀 잘 안 가르치고 이제 2학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의 2학년 때 와서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 2학년에 거의 꽤 좀 비중이 많은 과목들을 좀 가르치고 논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2학년들이랑은 늘 친하고 1학년들은 지나가면 이렇게 그냥 좀 대면대면 인사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기 이렇게 좀 뛰어나가지고 좀 골고루 다루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회로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DSP나 뭐 그런 필터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 내에서 전자전기 계열을 이제 맡고 있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뭐 컨텐츠 쪽을 더 전담해서 만든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설계 이쪽에 강점을 가지신 분도 있고 뭐 건축음향 쪽에 훨씬 강점을 가지신 분도 있고 스피커 제작에 강점을 가지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골고루 좀 나눠져 있고요. 저는 좀 그거보다는 더 잡탕밥스러워 가지고 컨텐츠도 하고 그리고 뭐 전자도 하고 해가지고 뭐 좀 저희 나이 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뭐 실용음악과도 없고 정통음향과도 없고 하던 시절에 그냥 이리저리 좀 굴러다니면서 음향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너저분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더라도 제가 약간의 이런 그 링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과목을 거의 문건창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전담해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름에서 조금 이제 혼동이 갈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교수님을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과목이 요거랑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과목이 하나 있고요. 이제 앞에 뭐 산학 졸업 프로젝트 같이 이름이 좀 더 긴 이 과목은 이제 2학점짜리 과목이고 이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은 뭐 논문을 좀 어떻게 쓰는가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보고서를 좀 썼거나 논문을 좀 읽었거나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잘 있지만
그 졸업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귀찮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서론이라든지 전체 컨텐츠를 잡는다든지 또는 어떤 교수님을 컨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 동료들에게 서로 이제 세미나처럼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여러분끼리 더 얘기를 해가지고 무언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장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좀 도와주려고 이제 여러분 앞에 중간고사 때까지만 제가 이제 하고요. 중간고사 직후에는 이제 문건창 교수님께서 좀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더 제대로 된 음향의 어, 참고 자료들을 정말 폭포수처럼 여러분한테 이제 던질 거예요. 문건창 교수님 스타일이 자료는 많다. 여러분이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줄 거고. 근데 이제 자료가 많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 자료를 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그때 가서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야로 가겠다는 게 거의 논문을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자료들이 되게 고마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이만큼을 받으면은 뭐랄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맛집 리스트를 막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사도 가기 전에 맛집 리스트부터 받는 거지. 그러면 그 맛집이 무슨 나한테 하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지.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정착하고 이것저것 이상한 밥도 먹어보고 한 다음에 맛집 리스트가 딱 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문건창 교수님이 뒤에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의견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쓸지 교재를 안 쓸지를 사실은 결정을 할 텐데 작년에는 제가 교재를 썼어요. 어떤 교재를 썼냐면은 여러분 사정에 이제 딱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 책을 그냥 제가 이제 서점에서 이런 논문이나 그런 보고서들을 쓰는 책들을 이제 다 봤는데 이 책의 이제 부제는 직장인 석박사 과정에 다니는 사람이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책에 있는 챕터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무언가가 된다 이런 거라서 뭐 대단히 훌륭한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쓸 때 너무 내가 막막하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제가 1학기 때 요 책으로 이제 한 다음에 어, 그 너무 기초가 이제 기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제 너무 이런 글을 좀 안 써보신 분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 그 우리 1학년 이제 2024년에 1학년을 오신 분들은 2학기 때 연구 방법론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를 좀 해달라고 제가 거의 외부 교수님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몇 명은 그 교육을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체크업을 해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좀 어려워 하시면서도 꾸역꾸역 되게 잘 따라왔다라는 제가 평가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해놓으셨다면 이제 이 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뼈대를 한 번씩 훑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쪽 필드에서 쓸 수 있는 논문이나 쓸 수 있는 논문의 뼈대 또는 쓸 수 있는 논문의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해당 교수님들의 약간 논문 쓰는 스타일들이 현재까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조금씩 다른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3월이나 뭐 4월 초쯤까지는 사실은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을 결정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초반부에 도와드리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랑 아주 아주 개괄적인 과목 이야기는 이제 먼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씩 지금 무슨 일을 좀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분야가 워낙 우리 음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일 또는 어떤 백그라운드, 뭐 나의 전공은 음향이었다, 나의 전공은 공학이었다, 뭐 음악이었다, 여러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좀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질게요. 음성으로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영상까지 켜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처럼 이제 카메라 없으신 분은 음성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보면은 그 리스트가 여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박혜림, 하윤석, 김두환 요 세 분이 이제 2, 3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 3학번 분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2, 4학번 분 6분을 또 제가 순서를 호명을 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박혜림 씨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에즈원이라고 LED 전광판, 설계랑 설치를 주도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어, 담당 부서는 설계팀입니다. 2, 3학번이어가지고, 1학년까지는 들었는데,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이제 다시 복학하게 됐고요. 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분야에 이제 졸업을 이제 하고 싶은지,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을 정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고민 중이실까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랑 논문으로 나눠졌다는 걸 2, 3학번은 대충 이제 알고 계실 텐데, 프로젝트 네네. 보고서를 희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프로젝트 보고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 본인의 이름으로 약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규모가 있으면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쓸 수가 있고, 뭐 회사에서 그렇게 따로 굴리는 것이 없거나 프리랜서라서 좀 그게 어려우면은 회사에서 이제 가져올 어떤 최소 금액 같은 것들이 이제 미달되는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논문 심사를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조원 정도가 되면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하윤석 팀장님. 네, 그 호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하윤석입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인터엠 생산팀의 생산팀장으로 있고요. 어, 1년 이제 휴학을 하고 작년 1학년 2학기 때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이 4학번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지금 오세진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 받으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보고서가 되겠죠? 아니요, 아, 논문입니다. 논문으로? 네. 네네네. 어, 오세진 교수님이랑 저랑 논문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간 여러 가지 뭐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한 대로 갖고 가면은 그 반려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세진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로 쓴다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작년에 그 음향학회 걸로 해가지고 오세진 교수님이랑 3번 정도 같이 작업을 했고요. 네. 그냥 그거 이제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석사 논문으로 지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장의 음향학회 그러니까 KCI 논문이 되는 거죠. 예, 그 한국음향학회 거 2개랑 그리고 그 어디더라? 그 잠시만. 네네. 그리고 그 또 하나가 네. 뭐였더라? 한국전자통신학회에 아, 있었던 거 네네네. 하나랑 그래서 총 네. 3개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논문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 팀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취합된 논문 형태도 제가 몇 개를 본 적이 있으니까 예예. 그런 것도 예를 들어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오세진 교수님이 더 잡고 지도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궁금해하는 다른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김두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환이고요. 네, 저는 교회에서 제 음향 간사에 위치해서 있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스템 관련된 것보다는 라이브 음향 관련해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네.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논문 심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각하고 계신 교수님이 있나요? 아직 아직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라이브 음향 쪽에서 이제 건축 음향이랑 접목을 하면은 논문이 나오기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해당 교회에서
음향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 사실 펀드가 있는 경우는 아니죠. 음향 문제는 없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한 일을 했더니 지표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논문 형태를 띠긴 하거든요. 단지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 같이 어떤 펀드가 돌면 개선 효과라든지 그것 때문에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 채워지면 이제 일반적인 프로젝트 보고서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논문이 되더라도 뭐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측정을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기 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24건 여기 순서를 보면은 아마 가나다 순인 것 같은데 김경호, 노인기, 윤지훈, 이민호, 이원진, 이석훈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뭐 딱히 가나다 순은 아니네. 이거 학번 순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학번 순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호 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호이고요. 네, 지금은 TV 스피커 개발, 회사에서 이제 유니티 개발 업무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대림대학교 음향학과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회사 특성상, 프로젝트보다는 논문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희망 지도 교수는 그럼 스피커면 오세진 교수님이실까요? 예. 네. 이야기를 벌써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컨택 예정인가요? 아직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예정. 네, 네. 이렇게 그렇겠습니다. 어, 대림대 출신이면 혹시 그 졸업이 언제쯤 하신 건가요? 졸업은 20년도에 했습니다. 20년도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논문 지도기 때문에 오세진 교수님이 논문 지도는 원래 그 프로젝트 보고서보다 논문이 익숙하셔가지고 뭐 흐름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기 씨. 네, 목소리가 좀 깨지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옵니다. 어, 보이스가 안 들어오는데요. 잠시만요. 그 손을 그거를 좀 고치시고 제가 이따가 다시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스가 안 나오니까 다음은 윤지훈 씨부터 해볼까요?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지도 교수님은 아직 선택하지 못하였고요. 네, 논문으로 하지만 주제를 일반론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 학과장님께서 음향 쪽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 혹시 그 백그라운드가 조금 다르신가요? 예, 경영학 전공이어가지고 네,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경영에서 어떤 세부 전공을 혹시 하셨나요? 인사조직 쪽입니다. 아, 전혀 진짜 다르구나. 네. 네, 예, 경영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숫자를 갖고 노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 그쪽은 예, 아니고, 네. 예, 인사조직, 그러니까 인사조직으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오시게 된 게 그래도 음향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고, 예, 그래서 예,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어떤 프로젝트를 태우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는 그, 뭐랄까요. 이게 기술 논문이죠. 사실은 다른 종류의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하면 사실은 뭐 간단하게 측정을 해본다든가의 방식으로 논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게 새로운 논문이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그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문과 입장에서 서론이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속도가 더 잘 나고 중간에 표를 잘 정리한다거나 숫자를 잘 정리하는 훈련이 뭐 기본적으로 인사나 조직도 결국 숫자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뭐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보다 뭐 150% 하시긴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은 이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iexco라고 해서 저희는 주로 회의 시스템 설계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원래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한 거는 렌탈 쪽, 회의 시스템 렌탈 쪽으로 시작해서 인터컴 분야 국내에서 관련된 이벤트나 국제회의 이런 쪽에서 인터컴 시스템 운용 혹은 렌탈 쪽으로 좀 일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쪽 AV 쪽 인솔레이션, 뭐 설계 인솔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AV 전반적인 지식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도중에 학교를 알게 돼서 이제 대학원에 어, 네, 들어오게 됐고요. 현재 하는 업무도 역시나 동일하게 전반적인 AV, 회의실에 들어가는 AV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뭐 PA 시스템은 IP 전관 시스템도 같이 인스톨레이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는 프로젝트 보고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준비하고 있고, 아마도 문건창 교수님께서 네, 같이 그 관련된 거를 조금 요청을 하셔서 같이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초기이고, 저 역시도 뭐 베이스 자체가 공대를 나오긴 했지만 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전공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다 보니까 지금 현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된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문건창 교수님이 예정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고요. 공학이면은 약간 전기전자 계열인가요? 전기전자는 아니고요. 저는 지리정보공학이라고 해서 GIS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전사는 쪽에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조금은 또 다른 분야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는 일은 전혀 다른 분야라서, 네, 업계를 떠나서, 네, 저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금 오세진 교수님 둘, 문건창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배정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원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동차 차량용 스피커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논문 관련해서는 지금 오세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되어 있으셔서 차량용 스피커 관련해가지고 일단 논문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네, 오세진 교수님 확정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네네. 어, 일단은 아까도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스피커 관련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오세진 교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오세진 교수님이 세 분을 다 맡아서 이제 지도를 하려면은 상당히 바쁘시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아까 하윤석 팀장님처럼 논문을 묶는 사람의 이제 로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이제 뭐 김경호 씨랑 지금 이원진 씨가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서류를 써서 내고 확정이 되면은 아마 되게 조직적으로 하셔야지 오세진 교수님이 또 지방에 그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많이 많이 해갖고 들고 와서 이렇게 만나서 체크하고 하시는 방법을 하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훈 씨. 안녕하세요. 이석훈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저 지금 현장에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네네, 제대로 안 되다 해서요. 네네, 네네. 저는 시사 테크놀로지 다니고 있고요. 저는 뭐 전공은 전혀 다른 건데 음향 쪽으로 필드에서 오래 일을 했고, 지금은 어, 미디어 관련된 것과 키네틱 관련된 것까지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쪽으로 생각을 해서 송선혁 교수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눴었고요. 들어온 지 뭐 한 학기, 이제 두 학기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학기에 오세진 교수님이 되도록이면 빨리 정하는 게 좋다고 수업 시간에 보도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쯤 전화를 드렸었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논문보다는 저도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선욱 교수님은 지금 뭐 따로 지금 지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뭐 밀도 있게 하시면은 뭐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인기 씨가 이제 나오나요? 스피커가? 어, 노인기 씨, 혹시 노인기 씨 지금 스피커가 나오나요? 잠깐 뭐 연결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들리시나요? 네, 안 지금 아주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예, 저는 교회에서 이제 음향 영상 방송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 출신 성분은, 출신 성분은 음악을 하던 사람이고요. 네, 네. 그리고, 논문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룸 어쿠스틱 관련해서 어, 잔향, 잔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쪽으로 집중했었다가 작년 한 해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많네. 뭐 이런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 결론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 실내 음향으로 시작해서 확장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 교회 음향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그냥 어쿠스틱적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게 뭐 전기나 네트워크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 총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확장이 되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지도 교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실은 확장이 루머커스틱 이게 뭐 발로에서 확장돼서 전기 음향까지 갔다기보단 어, 스피커를 만들다 보니까 예, 그쪽에 또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요. 뭐 전혀 제가 해오던 게 아니긴 하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도 재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수님 담당이시긴 하지만 뭐 DSP 관련돼서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좀 있어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을 뻗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딱히 뭐 정하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젝트 보고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 어, 구찌가 그 정도는 되죠. 아, 뭐, 네네. 네네. 뭐 프로젝트 보고서를 할 수도 고요. 네. 네네. 아니면 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가능성을 네. 둘 쪽에 다 열어놓는 것으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9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교수님이 이제 오세진 교수님 인기가 이번에 상당히 많으시네요. 오세진 교수님 인기가 좀 많고 아마 오세진 교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내셔야 될 겁니다. 이미 이제 두 분이 계시는 상황에서 한 분이 희망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지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페이퍼를 쓴다는 거는. 저도 지금 제 밑으로 설정으로는 4명이 있어요. 그 2023년 학번이 둘이 있고 2024년 학번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논문을 갖고 오면 저는 계속 봐줘야 되는데 현재 어쨌든 저도 4명을 관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유 교수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많은 교수님들은 지금 당장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그 부채감을 이제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아, 지금부터 뭐 몇 달 동안 시간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 바짝 해볼까?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는 지도 교수님을 아마 3월 중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 트렌드를 보셨을 때 어떤 분은 좀 빨리 결정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또 정리로도 프로젝트 보고서를 이제 워낙 선호하는 이제 우리과 입장에서 이번에 졸업을 좀 많이 시키자고 저희가 뭐랄까 이제 마음을 열었다고 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페이퍼를 쓰시면 저희가 뭐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까다롭게 해서 페이퍼가 안 나왔다기보다는 굉장히 바쁘신 분들만 저희가 부른 거예요. 탁과는 좀 이렇게 사장이 돼서 그냥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좀 뭐랄까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졸업을 잘 하시는데 저희는 현업에서 제일 바쁜 분들 또는 제일 책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진짜로 관심 있고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욕심도 많으시고 약간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더 힘을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허접하게 하기 싫어라고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 시간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누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많은 숫자를 저희가 배출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내보내고 싶은 마음인 거는 조금의 실수들을 부드럽게 봐줄 수는 있죠. 그거는 여러분도 회사에서 누구를 승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걔가 조금 실수를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이용하셔서 슬기롭게 잘 이용하셔서 분명히 이제 내용도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우리는 어우 뭐 이 정도까지 바쁘면서 쓰셨어요. 참 고생해. 이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잘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학번들 중에 그 연구 방법론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배웠고 요것이 이제 어떤 시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나요? 6분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재밌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서론을 쓰는 연습을 약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딱히 그렇지도 않나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조사방법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그 어떤 이런 기술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논문 개념보다는 인구 센서스 이런 그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 2024년 학번들에게는 이게 과연 뭐랄까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뭐 표집 추출 방법, 뭐 음, 무응답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누구 표본 추출을 뭐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배웠으면 더 이게 적용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논문을 써야 한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부터 배워서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한 학기가 지나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비슷한 피드백을 저도 이제 사이드로는 이제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데 이 공학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갈 텐데 공학을 한 사람들은 논문을 좀 잘 못 쓰고 그렇죠. 근데 문과 애들은 논문을 새끈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논문을 새끈하게 쓰는 법을 위해서 문과 사람들한테 보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헛다리를 이제 좀 짚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무언가의 보고서를 이제 쓴다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아는 것들 아니면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기승전결에 맞춰서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틀에다가 녹여 넣는 연습은 사실은 문과, 이과, 뭐 예체능 포함해서 다 비슷한데 거기에서 지도하는 교수님들과 거기서 졸업하신 분들의 성향이 워낙 그 분명하기 때문에 공대식 논문 스타일, 뭐 이과식 논문 스타일, 예체능식 논문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고 게다가 음향같이 조금 우리가 더 잡탕이죠, 사실은. 훨씬 더 잡탕 쪽인 우리 쪽은 예쁜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니고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좀 안 예쁜 논문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느라고 글을 쓸 시간이 없어라고 항변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2년 안에
1년 반을 실험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실험하고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논문을 어떻게 한 학기 만에 쓰냐고요. 거기다 공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어, 뭐랄까요. 데이터는 너무 훌륭한데 논문의 형태는 너무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막 이름이 나올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사실 같을 거예요. 학위는 없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구력이 오래돼서 교수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논문을 이제 보면 또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이걸 서론을 다 이걸 풀어 써야 돼? 내가 다 아는 무슨 뭐 리버브레이션 타임 이거를 내가 왜 설명하고 앉아 있지 같이 귀찮은 거예요. 그 친절하지 않은 논문이 나와요. 여기서 귀찮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달고 다른 어떤 교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앰프가 어쩌냐 하면은 좀 찾아보지도 않고 왔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한숨부터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밑에 도제식으로 누굴 키우다 보면은 내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몇십 년째?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어떤 상태가 온다면 꼰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약간 달고 달았다는 고인물의 느낌이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논문은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먹여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한, 매뉴얼보다도 훨씬 친절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제 어리신 분들은 그 정도 설명할 내공이 없어서 설명이 부실한 거고요. 여러분들처럼 좀 수준이 된 분들은 사실 머릿속에 다 있는 건데 이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22학번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업계에서 다 일가를 이루신 분들만 데려왔더니 논문을 못 쓰세요. 다 아는 건데 이거 다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마다 쓸 수 있는 논문들의 스타일이 조금씩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논문을 읽다 보면 약간 거울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 여기서 버벅댔구나. 이 사람 여기 시간이 없어서 뒤에 이렇게 마무리했구나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기 음악하신 분들 많지만 저 8번 트랙 저거 끼워 넣었구나. 뭐 2번 트랙에서 변형해가지고 코드만 바꿔갖고 대충 넣었구나. 같은 냄새를 바로 맡잖아요. 이 앨범이 뭐 한 아홉 개 노래로 만들 노래였는데 한 두 개 정도 끼워가지고 했는데 어거지였구나 같은 그 큰 그림이 다 보이시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매번 보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림대하고 검색해서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중에 조금 욕심이 많은 분들은 좀 잘 썼으면 우리 학생이 잘 썼으면 우리 이름도 들어가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졸업 적체되면 큰일 나니까 빨리 내보내고 빨리 희망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술술 풀 수 있게 그냥 잘 풀어주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뭐 당근과 채찍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만약에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제가 원래 준비한 대로 처음부터 이제 나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도 뭐 프로젝트 보고서든 논문이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만 다르지 거의 대동소이한 그 중간 부분, 특히 서론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초반에 다루면 1대1 비교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제가 앞순위에 얘기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소개하고 간단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원래는 지금 이제 8시에 잠깐 멈추고 나면 8시 50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강의라서 첫 시간이라서 뭐랄까요? 이렇게 꼭 8시 50분까지 밟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조금 적당히 제가 빨리 끝내기는 하겠지만 교재를 지금 그러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이 교재도 약간 문과 쪽에 조금 가까운 교재기는 해요. 이 책도 읽어보시면 중간에 굉장히 쓸데없는 문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에이, 이거 또 문과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대 애들이 이거를 써주면 좋잖아요. 공대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설명을 또 못해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는 그 공학적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 거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뭔가 문과 애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접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예가 공학적인 예가 적고 직접적인 예가 공학적인 책을 집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dissertation, 그러니까 논문을 이게 나오나? 왜 이게 블러가 안 되는 수도 있죠. 이렇게 돼서 요건 이제 복사본이긴 한데 외국 책이거든요. 요거는 Enjoy Writing Your Science Thesis. 누가 봐도 사이언스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적인 또 디서테이션이니까 무슨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쓰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봤어요.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막 나팔 모양부터 해갖고 막 이제 카메라 블러 처리 지금 다 보이는데 굉장히 약간 물리학자 같은 애들이 쓴 것 같아. 이 책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 영어로 써서도 있지만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려워요, 이런 책들은. 반면에 이제 이런 책은 얘는 다 문과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목차를 만들거나 서론을 쓰거나 할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에 이거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연구방법론이 만약에 조금 더 잘 됐으면 제가 이 책 없이 이제 본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래도 노인기 씨의 지적과 그리고 제가 또 사이드로 들은 지적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이 책을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그래도 이거 2만 원이라고 써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 책은 어, 그러니까 뭐이 책을 여러분이 안 사도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 워크샵처럼 이렇게 따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서점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가서 이제 이 책을 좀 보시고 이렇게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면 어, 서론까지는 쓸 수 있게 만드는 책은 맞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서론을 쓰는데 우리가 좀 많이 취약해요. 본론은 여러분들의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하면 본론이 나와요. 예쁘게 나오진 않아도 다 나온단 말이죠. 결론은 본론을 쓰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생기니까 결론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서론을 쓴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 친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여기 책을 쓸 것들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거를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다섯 교수님들도 좀 덜 친절하거든요.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불친절하다기보다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를 한 땀 한 땀 풀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덜 익숙한 게 있죠. 교수라는 직업은 그런 거를 되게 잘 해야 되는 이제 사람인데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은 다 또 현업에서 되게 오래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사실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라가 되게 많이 치밀고 뭔가 설명을 하려다가도 이 정도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쓰는 서론을 지도하는데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자료를 조사를 해와도 자료가 되게 부실해 보이고요. 무슨 서론을 써도 뭔가 좀 어설프고 소위 말해서 좀 배운 티가 안 나는 그런 정리가 되는 곳들이 많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론을 지금 이런 2학년 1학기 때 좀 어느 정도 써놓고 본론을 쓰면 뒤쪽에 되게 편하긴 해요. 근데 여기 오세진 교수님들한테 이제 오세진 교수님한테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오세진 교수님은 서론을 맨 마지막에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서론을 가르쳐 드리면은 지금은 좀 쓸모없는 과목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세진 교수님 특성상 11월, 12월에는 또 서론을 쓰셔야 되는데 본론을 다 쓰고 그리고 결론을 어느 정도 쓴 상태에서 이 본론으로 가기 위한 서론을 쓰는 겁니다. 영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울트론하고 어벤져스하고 다 싸우기로 다 해놨어요. 어떻게 싸울지도 다 알고 주먹도 어떻게 때리고 그런데 이제 앞에다가 밑밥을 뿌려 놓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울트론한테 울트론의 심장이 뽑힐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울트론한테 심한 복수를 하지? 아, 그러면 앞에 울트론의 심장을 뽑는 애를 고통을 주자. 남자친구를 죽이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심장을 뽑을 때 다 박수를 치겠죠. 그런 어떤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매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영화도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매끄러운 작업을 한다. 뭐 음악으로 말하면 코러스부터 써놓고 브릿지랑 전초까지 다 해놨는데 벌스를 너무 후지게 쓰기도 싫고 그냥 너무 주저리주저리 가사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대충 흥얼거린 것만 있었는데 뒤에 이제 다 만들고 보니까 야, 앞에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톤이었으면 좋겠어. 가사도 좀 더 담담했으면 좋겠어 같이 이제 짜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나중에 본론을 다시 고쳐야 될 수가 있겠지. 코러스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더 개연성 있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작업을 유기적으로 하면 서론 본론, 서론 본론, 뭐 본론 결론 왔다 갔다 하면 매끄러운 글이 나오겠지만 우리 직장인 석박사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쓰려면 자기가 지금 여기서 측정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데이터들이 본론으로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 서론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어도 저는 이제 마지막에 너무 힘들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오세진 교수님은 다 끝까지 쓰게 되면 서론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입장입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한테 이제 논문 지도를 받는가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본론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본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론에 대한 향기는 여기서 맡을 수는 있는데 본론은 이렇게 써야 한다 같은 거를 지도하기는 조금 여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논문 형식과 뭐 서론 그다음에 그 컨텐츠에 맞는 뼈대 뭐 노래로 말하면 그런 곡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뭐 곡의 일부를 써보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논문이 나오고 지도교수도 다 결정이 되면 지도교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논문을 이제 쓰게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논문을 쓰다 보면 근거 자료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근거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본론을 써야 되는데 본론을 신나게 쓰고 있을 때는 이제 근거 자료들을 거의 못 모읍니다. 잠깐 봤던 것들을 너저분하게 구석에다 치워놓고 뭐 대충 인쇄해서 보거나 뭐 37페이지에 있는 어디만 이렇게 표시해서 접어놓고 보통 막 그렇게 쓰죠. 그러다가 서론의 2장에 가면 어, 현재 근황 같은 걸 쓰게 돼 있어요. 뭐 20년 동안에 뭐 건축음향의 역사를 쓰다가 최근에 내가 이런 디지털로 전환된 이런 방식으로 건축음향을 하고 싶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10월, 11월에 찾아가지고 12월에 졸업할 거를 하다 보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손이 진짜 막, 나 다 아는 건데,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에 자료를 충분히 많이 모은,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처럼 많이 모은 사람은 어쨌든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노력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소팅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방치를 하고 이제 신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몰리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봤던 다른 논문에 비해서 너무 졸작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이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 자존심이 다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한 학기만 미루면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학기 미룬 사람이 1년을 미룬 거를 많이 봤고요. 우리 이번 이제 23학번 친구들도 이제 한 학기를 밀려가지고 지금 4명이 다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한 학기만 밀면 졸업이 또 되게 애매합니다. 여름 졸업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름에 저희한테 논문을 내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한참 있다 12월에 와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를 미룬다는 거는 별로 메리트가 이제 없는 상태죠. 금전적인 절약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금전적인 절약은 이제 학비의 8% 정도를 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 이후에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8%면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요? 그래도 뭐 술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런 돈이니까 여름에 그냥 졸업을 하고 그 등록금도 안 내고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졸업식을
이제 하러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봐서는 한 학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1년을 미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미루는 사람들이 1년만 미루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석박사들이 그렇습니다. 뭐 결혼을 해서 미루거나 뭐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승진을 해서 미루거나 회사를 옮겨서 잠깐 뭐 미루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미루면 그냥 밀려요. 미루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어, 특히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때 내가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개인 앨범을 내겠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내가 뭐 집을 이번에 완전 새로 리모델을 내가 혼자 하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의 시점을 미루는 데는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루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밀리려고 굉장히 배수진을 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시간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 논문을 쓴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거의 다이어트 같아요. 자꾸 미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미루고 희망 지도 교수를 골라서 그 교수는 여기까지 네가 11월까지 여기까지 쓴 거 보니까 무조건 미뤄야겠다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안 밀리려고 아둥바둥하고 더 쓰고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승낙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동력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1학기에 어느 정도 개미와 배짱이처럼 자료라든지 뭘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2학기 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확실히 좀 덜 밀릴 수가 있고요. 1학기 때 이건 뭐 작년의 예입니다. 작년, 재작년의 예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희망하는 그 과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굉장히 거창한 그 주제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에 안 끝날 만한 그런 것들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좀 사이즈를 줄이거나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되게 상해하십니다. 아니 이만큼을 써야지 이게 여기가 커버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만 쓰라고 하십니까? 너무 우리 분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교수님 검색해 보니까 우리 분야 별로 하지도 않았구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여러분이 가진 분야를 정리해 가지고 1년 안에 나갈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야를 내가 막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1년 안에 쓸 수 있는 양인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좀 덜 하시면 그러니까 이 교수가 내 분야를 잘 모르는데 나를 졸업시킬 수 있을까? 무능한 거 아닌가? 요쪽보다는 이제 이 교수랑 같은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달리지 우리는 이렇게 잘 뛰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엠빵도 해야 되고 지도 학생하고 엠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2년에 먼저 달려가 본 적이 있어요. 막 달려가면서 뒤에서 일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봤는데 역효과가 났고 2023년에는 지켜봤어요. 이렇게 한번 가보시라고 지켜봤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좀 멈추셨고 여러 가지 역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두 개 다 어쨌든 그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어느 정도 좀 당기기도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좀 우린 나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라고 얘기할 건데 마냥 앞에서 땡기지도 이제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땡기는 신용을 하다 안 되면 우리도 또 서 있을 거란 말이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걸음마 하는 사람한테 기다려주는 부모는 든든한 거죠. 잡아주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더 와, 더 와 이러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가겠지만 그게 셈이 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뭐 의심이 갈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목표가 같다는 것. 여러분을 1년 안에 졸업을 시켜서 소위 말해서 재고가 좀 없어지는 우리 이제 재고가 없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저희 5 교수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를 좀 아시고 믿고 이제 달려가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뭐
이제부터는 쓰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릴 거는 제가 요 줌 환경에서 지금은 이제 3월이니까 사실 특히 여러분들이 3월은 아직도 이제 비수기잖아요. 근데 4월 이런 때 되면 거의 줌이 화면이 다 꺼져 있습니다. 다 꺼져 있고 제가 뭐 영상을 올려도 보는지 안 보는지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결석자가 4명인데 조회수가 1이 나오면은 그쵸? 안 본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올리기만 올리면 결석자보다 조회수가 작은 걸 제가 확인을 하면은 아, 이게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게 막 공학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뭐 좀 대충 빠지고 이렇게 켜놓고 이쪽에 있는 켜놓고 난 거 딴 거 하고 이렇게 리듬이 끊어지면은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졸업 논문을 쓰는 또는 졸업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그 내가 나한테 컨트롤을 하는 나의 힘 정도랑 거의 저는 등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짝 따라가시고 이거는 그냥 힌트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시되 뭐 수업을 뭐 B 맞고 졸업하는 게 낫죠. 수업을 다 A프를 받고 졸업을 미루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니까 본인의 의지로 잘 하시면 좋고 특히 제가 숙제를 가끔 내드리면은 좀 제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워크샵이다 보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뭐 컨텐츠의 목차를 미리 만든다든지 서론의 일부분을 좀 만들어 오라든지 제가 그런 숙제를 냅니다. 중간고사까지 그런 숙제를 내서 뭐 채점에 무슨 변별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낸다고 했을 때 좀 제때 잘 내주시면 저도 이제 피드백을 제때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특별히 질문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 있으면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고요. 아니면은 한 8시 반쯤에 제가 끝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8시 50분이 정규 시간인데 쉬는 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8시 45분이 끝나는 시간이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건의사항이 있나요? 책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구매를 사실,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있는 그 실라버스를 그 공유를 하려고 해요. 작년 실라버스라서, 2024년 졸업 프로젝트 논문에 거기 주교재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작년 실라버스의 1주에서 8주까지가 제가 이제 나가려고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건 문교창 교수님이 써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거를 쓰는 권한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실라버스를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재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 요 이름을 제가 따서 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뭐 대단히 좋다. 다른 책보다 우리 논문을 쓰는데 월등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론을 이야기하는데 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론까지는 괜찮은 책이다. 본문은 제가 실제 본문, 우리 음양 쪽에 있는 실제 본문을 이용해서 본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문 교수님이 주시는 거는 엄청난 보고서와 엄청난 시장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잘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용을 하시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우리한테 유일한 그 졸업생이죠. 이석주 교수님. 이석주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거기다가 첨부를 해드리니까 이석주 교수님의 2차 심사본, 그러니까 최종본이 아니고요. 2차 심사한 다음에 고쳐서 최종까지 하셨는데 고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2차 심사했을 때까지의 PDF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짜리 논문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기냐? 100페이지를 꼭 넘겨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은 없어요. 논문이 한 60페이지, 70페이지짜리 논문도 있고 석사 논문인데 200페이지짜리 논문도 있거든요. 본인이 무슨 코딩을 했거나 뭐 그림이 많거나 하면 200페이지도 있고요. 본인이 굉장히 압축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100페이지 이하의 논문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장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통 석사 논문 썼어. 학사 논문 아니야. 석사 논문이야라고 하면은 아주 아주 일반적으로는 100페이지가 살짝 넘는 정도의 분량이 평균인 거는 사실이에요. 뭐한 100, 그냥 100 정도. 100에서 100이 그냥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보다 긴 것들을 선호하는 게 그 이제 논문을 내면 두둑하게 던지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숙제 낼 때 저쪽에는 5장 냈는데 내가 30장 내면 약간 그 뿌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를 많이 내면 뭔가 좀 내가 노력한 느낌을 어필할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어쨌든 두껍게 냈는데 야, 넌 두꺼운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라고 하기에는 그 두께가 주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큼직큼직하게 하고 표를 큼직큼직하게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소팅했다, 저렇게 소팅했다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수록 페이지는 분명히 늘어나요. 여러분이 그냥 리버브레이션 타임을 20군데에서 쟀어요. 평균을 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의 리버브레이션 타임이다라고 본문에 쓰지만 맨 뒤에 부록에 가면 내가 측정한 모든 곳의 리버브레이션 타임의 통계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501km, 2km만 빼가지고 하는 것 아니면 저음 부분, 고음 부분이 따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이 교회에서 주로 논하는 음악과 스피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설명이 있다면 그런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501km, 2km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식의 스타일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통계들이 다른 식으로 통계가 처리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똑같은 데이터라도 그렇게 재활용해서 계속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디테일이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 이석주 교수님 논문이 좀 그랬는데 저희가 어펜딕스 그러니까 뒤에다가 다 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시면 앞쪽 부분이 158페이지가 아니고 뒤쪽에 가면 어펜딕스라고 이거 원래 이거보다 훨씬 길었는데 어펜딕스 부분을 좀 줄여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논문은 보시면 116페이지고 부록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록이 이거보다 훨씬 길었고요. 수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업 자료식의 좀 꼼꼼한 자료들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업 자료랑 기초 부분을 쓰는 논문의 뭐 인트로나 설명이 조금 달라요. 수업 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이게 풀어서 쓴다고 하면 논문은 이해하기 쉽게 친절히 쓰지만 풀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함축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프로젝트 보고서에 자기가 아는 기초 지식이나 기존에 있었던 연구 부분을 쓸 때, 그러니까 막 약어 같은 거를 다 쓰는 방식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풀어 쓰겠지만 내용 자체가 풀릴 필요는 없어요. 함축적으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따가 진행을 하면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거는 이렇게 두 개고요. 여기다가도 올려야지. 왜냐면 이제 이게 수업에 미싱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MLS,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코스가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LMS구나. LMS, mstlms.대림.ac.kr 여기에 들어가면은 대림대학교 전문기술 석사과정 LMS가 있고, 그렇죠? 제가 DSP를 올렸나? 잠깐 봅시다. 우리는 산학 졸업 논문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름이 틀렸나 봐요. 밑에 거를 보시고요. 요 밑에 거를 보시고 위에는 제가 틀린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1주차 오늘 했던 거 중에 지금 그 두 자료를 1주차 자료라고 해서 이제 올릴 거고요. 그래서 이석주 심사본을 올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시면은 왜 안 들어갔지? 왜 이러가 날까요? 저장이? 저장이 왜 안 되지? 지금 뭔가 이유로 저장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손을 본 다음에
이제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렌더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1주차 자료, 2주차 자료 이렇게 올릴 테니까 본인이 빠지거나 혹시 기억이 나는 부분 다시 찾고 싶으시면 이 주차별 학습 활동에 가셔가지고 링크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 오늘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책도 일단 다음 주까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갈 테니까 책 살 시간이 없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좀 천천히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이 빈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돈이 아까울 수가 있는데 그 빈칸을 실제로 채우면서 좀 워크숍을 제가 진도 나가는 범위 외에도 좀 따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나요? 없으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7시 15분에 이제 책하고 일반적인 얘기 그다음에 우리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논문 쓰거나 교수님들 신청하는 그런 서류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